남도 문화탐방 강좌 제5강 소세원입니다. 별서정원의 최고 담양 소세원이라고 붙인 것은 전국 3대 별서정원 중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3대 별서정원이라고 한 곳은 경북 영양의 서석지와 완도, 보길도, 세연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세원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자, 소세공 선생님은 연산군 9년 광주 서창에서 태어나십니다. 양사원의 세 아들 중 둘째로 태어나시는데요. 첫째 아들이 자홍, 둘째가 자징, 셋째가 자정입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부친 양사원공은 창암촌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그리고 호를 지명을 따서 창암이라고 했습니다. 양산보 선생님은 15세에 상경하여 17세까지 정암 조광조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좀 더 길게 하지 못한 이유가 기묘사에 연루돼서 능주로 유배를 오게 된 그런 내용 때문에 길게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그때 조광조 선생은 화순 능주로 유배가 되는데요. 유배 가는 스승을 따라서 양산보 선생은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 후에 조광조 선생이 사약을 받고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때 고향에 은둔하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쪽 소세원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리학의 계보 중에 우리 양산보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계보를 말씀해 드려 보겠습니다. 성리학이 조선에 들어와서 상당히 활성화된 계기는 김종직 선생님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었습니다. 김종직 선생님의 제자로 일두 정혁창 선생님도 있고요. 김경필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후에 김한국 선생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경필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조광조 선생님도 김경필 선생님의 제자이고요. 또 조광조 선생님의 제자가 양산보 선생입니다. 그래서 양산보 선생님은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요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줬고요. 그 후에 기대승 선생님, 고명경 선생님, 임재 선생님, 정철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면서 소세원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줘야 될 부분은 송순 선생님입니다. 송순 선생님은 담양의 면왕정에 주로 계셨는데요. 양산보 선생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서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송순 선생님의 제자들과 양산보 선생님과 어울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세공인 양산보 선생님은 굉장히 소세원에서 살면서도 애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세원을 조용하면서 혼자 그렇게 했겠느냐? 왜 한 17세 정도 되거든요. 그때 저러한 소세원을 꾸렸다는 것은 후세 사람들이 조금은 누구의 힘을 빌렸지 않느냐. 그래서 따져보니 송순 선생님, 김유 선생님과 교류하면서 자문을 받았을 것으로 굉장히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김인우 선생님과 사돈을 이제 맺게 되는데요.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들 양자징 선생이 김인우 선생님의 사이로서 현재 피람소원에 두 분이 배양돼 있습니다. 김효사와 스승 정암 선생님의 사사를 보고 벼슬을 단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창암촌에 낙향해서 소세원을 가꾸면서 1557년 55세에 작고할 때까지
소세원에서 약 30여 년 조금 더 넘었다고도 하는데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양산보 스님은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굉장히 그 애틋한 마음이 이제 많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죽는 것을 한탄하면서 유언을 합니다. 자, 죽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나 늙은 어머니를 끝내 모시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한이로다 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자, 소세원의 기록을 우리가 좀 보면, 자, 임진왜란 때 소장했던 문헌들이 많이 훼손돼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송시열 선생님의 그 소세원도에 근거하여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그게 터전을 잡고 잘 이제 가꾸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좀 영역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 이제 그림을 보게 또 될 텐데요. 사진을 보게 될 텐데, 영역은 광풍각 구역과 제월당 구역과 대봉대 구역으로 나누어서 내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소세원은 상당히 그래도 아까 우리 송시열 선생님의 그 그림에 근거해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충실하게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담장 밖을 외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외원 밖에서 활도 쏴고 말도 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하서 김인우 선생님의 소세원 48령도 양산보 스님에게 이제 전달이 됐고요. 그것을 주 무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재봉 고경명 선생님도 유서성록이라는 책을 써서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우암 선생님의 소세원도를 그렸다고 했었는데, 이 그림이 이제 바로 그려진 거 아니고요. 시대가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1775년으로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산보 선생님이 살다가 약 200년 후에 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약 200년 정도까지가 굉장히 제대로 보존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많이 훼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양 소세원에 이제 탐방을 해서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이정표인데요. 여기에 이제 쭉 그런 설명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걸 이제 조감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조감도는 새가 날아서 위에서 보는 것을 조감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시도는 우리가 보는 시점이 낮습니다. 그러나 조감도는 새가 나는 것을 비유해서 보는 것을 조감도라고 이제 하는데, 조감도를 보면 자, 향천성과 그 다음에 영역별로 잘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세원보다도 훨씬 경관도 좋고 좋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있겠죠. 그러나 소세원이 굉장히 가치를 갖고 별서정원의 최고로 치는 이유는 자연과 어떤 인공이 제대로 잘 조화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구를 이제 보시면 참 이제 물론 옛날에는 이런 나무들이 이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나무들이 지금 이렇게 있고요. 저는 이게 포장을 했어요, 입구를. 그리고 양쪽으로 이게 대나무가 있고 한데, 이게 상당히 저는 좀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차라리 쇠석이나 그냥 자연 그대로 뒀으면 되지 않았을까. 당초에는 한 명이나 두 명이 갈 수 있는 아주 사이길로 해서 오솔길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관광객이 많이 오고 개발하면서 이걸 확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됐고요. 자, 들어가면서 대나무를 봤습니다. 자, 대나무는 어떻습니까? 유연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바람이나 이런 데 추위에 강하죠. 그런데 그게 안이 비어 있고 매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매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어느 한 일을 할 때는 그 매듭이란 게 중요하듯이 대나무에서도 그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 가녀린 나무가 굉장히 그런 바람과 추위에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쪽에 이제 그 중림원을 찍어 봤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이 죽순을 굉장히 강조해서 찍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위에 보시면 굉장히 단단한 땅이라고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저 힘이야말로 야, 대나무에 정말 진정한 힘이구나. 어느 씨앗도 하지 못한 또 어느 것도 하지 못한 것을 대나무가 저렇게 뚫고 와서 죽순이 돼서 그렇게 커가는구나를 제가 느꼈습니다. 자, 건너편 또 그 대나무 밭을 찍었는데요. 상당히 대가 굵습니다. 물론 당초에는 뭐 가늘었는지 굵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황산 여행을 했습니다. 중국 황산 여행을 했는데 거기는 온 산이 대나무였습니다. 물론 약간 기후가 더우니까 그러는데요. 굉장히 다 왕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왕대밭에 왕대 나고 쑥대밭에 쑥대 난다. 그런 것처럼 대나무의 종류에도 상당한 종류의 대나무 수종이 있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광풍각 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점점 이렇게 이제 광풍각, 제월당, 대봉대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바로 저 있는 다리로 건너가시면은 조금은 우리가 그 경관을 즐기는 것이 좀 반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탐방객들은 답사자들은 저 다리보다도 이쪽 대봉대 쪽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연지인데요. 여기는 제가 항상 말하는 삭가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물론 뭐 분수를 위해서 놨는지 어떤 석가산 내지는 복례산 그걸 의미하고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운데 원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 천원지방의 근거해서 방지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래에 저쪽에서 수로로 내려오는 또 조그만 하지가 있습니다. 자, 광풍각을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 이걸 쭉 올라가면서 저 제월당 그 다음에 광풍각 다리로 이렇게 이제 내려와야 제대로 답사를 했다 할 수 있는데요. 멀리서 본 광풍각은 전혀 부담이 없이 자연스러운, 자, 물 좋고 산 좋고 정자 좋고 정말 삼박자가 딱 어우러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곳은 신선이 산다고 하죠. 자, 좀 더 가까이 찍어 봤는데요. 자, 정말 팔착지붕에 정면 3칸에 측면 3칸입니다. 그래서 팔착지붕은 항상 위에 팔자식으로 돼 있어서 팔짝 지붕이라고 했고요. 앞에 천과 뒤에 나무와 건물과 어우러짐이 아주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계곡을 보시면 항상 그 물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하는데 풍수지리적으로 하면은 물은 제복을 뜻하는 것인데요. 항상 우리들은 정자를 지면 물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물이라는 것은 노자에서도 말했다시피 상선약수라 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있으면 돌아가고 험한 곳만 찾아다닌다고 해서 상선약수라고 표현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항상 정자가 있는 곳은 물이 있어야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멀리 위에서 다시 이 광풍각을 찍어본 사진입니다. 자, 광풍각의 측면 3칸 측면인데요. 위에 합각이 있고 밑에 조로 그 다음에 후림 이런 게 우리가 유심히 전통고 쪽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우물마루인데요. 그래서 항상 우물마루는 한자 우물정자에서 따왔다고 했습니다. 자, 이 나무를 보시면 항상 기둥은 우리가 그 홍송을 주로 쓰는데요. 하얗게 나온 것은 주로 좀 백송입니다. 그래서 홍송과 백송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그 굉장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홍송은 붉은색을 띠어서 홍송이라고 했고, 백송은 하얀색을 점점 띄어가기 때문에 백송이라고 했습니다. 자, 저 멀리 살짝 높은 고상마루가 보이고요. 우물마루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건 이제 수리, 보수인데요. 보수를 바로 뜯어내지 않고 호흡을 통해서 쭉쭉쭉 빼서 보수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천장은 눈썹 천정과 석가래와 저쪽으로 하는 돌입니다. 그리고 가로로 가는 건 탭보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편액이 있죠. 그리고 지금 저쪽 도리 밑에 장여 밑에 소로가 있는데요. 저 소로는 모양을 위한 것이고 구조에 관한 것인데, 또 소로 수장집이라고도 하죠. 자, 함실아궁인데요. 함실아궁이는 난방을 위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왕정에서 봤다시피 내부가 온돌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실아궁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루가 고상마루라는 것입니다. 일반 마루는 툇마루인데 좀 높이 있다 해서 고상마루가 되겠습니다. 고상마루 아래에 함실아궁이를 넣어서 그 높이차에 의해서 저 시설을 한 것입니다. 대청마루에서 건너편 방지를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어디에 가시든 마루에서 대청에서 밖을 한번 보시라고요. 전혀 다른 감정, 기분 이런 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을 보는 것하고 밖에서 안을 보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이제 담장인데요. 저쪽 외원으로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물론 담장은 뭐 다시 복원을 했겠죠. 여기 보면 담장에서 그 특색은, 자, 중국은 우리 만리장성에서도 보다시피 경사지로 이렇게 따라서 가는데요. 우리나라의 담장은 그대로 수평으로 와서 그 경사가 진 곳에서 떨어져서 다시 가는 거죠. 이것이 연접적으로 경사지가 심하면 심할수록 여러 단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단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율동감이 있게 보입니다. 물론 수직이 무슨 율동감이냐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굉장히 그 아름답게 보이죠. 대봉대입니다. 대봉대는 봉황을 기다리는 대다. 물론 손님을 기다리는 곳으로 섰습니다. 하나, 대봉대는, 자, 봉황이라는 새는 상상의 동물이기도 합니다만은 먹고 사는 것은 대시를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앉는 것은 오동나무에만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봉대로 했다는 것은 손님을 봉황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크게. 그리고 옆에는 분명히 오동나무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동나무 뭐 좀 심어서 크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초가집인데요. 초가집의 특성은 이영을 엉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가래가 뭐 있는 것은 뭐 똑같습니다만 이영이라고 하죠. 자, 멀리 좀 봤습니다. 멀리를 좀 봤는데, 자, 항상 우리 정자하면 기와로 된 그 정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초가지붕입니다. 초가지붕도 굉장히 옛날에는 그 보온이 잘 됐다고 해서 초가지붕도 굉장히 선호를 해서 했지만은 사실 서민들의 대표적인 게 초가집인데요. 초가상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가상간 안에서 애환이 다 깃들어 있다 하는데, 이곳은 손님을 맞이하는 곳으로 썼다는 것. 자, 여기는 이제 오곡무입니다. 5가지의 곡,
소리가 나는 문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곳은 밖에 예원과 내원에 담을 쌓아져 있는데요. 자, 담 밑에를 보시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고임 돌로 쌓여서 그 위에 다리를 놓지 않고 담장을 형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애양단인데요. 어떤 볕을 사랑하는 그런 단이다,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양산보 선생님이 이곳에서 뭐 따뜻하게 이렇게 좀 지낸 곳이지 않느냐, 애양단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아까 담장 밑에 기둥의 형식을 돌로 쌓아서 바쳤다는 거, 그걸 좀 상세하게 찍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이제 우물이 있고요. 뒤쪽으로 나가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밖과 안을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이런 담장을 쌓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물 안에 물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울가니까 물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대밭이 있고 뒤쪽으로 이제 빠져가는 길이 있는데 그 뒤쪽에 활터와 말을 뭐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옛날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숲으로 해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바닥에 바위를 좀 보시면 바닥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바로 이쪽에 있는 그 바위가 상당히 사람을 닮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팔과 머리와 다리와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소세원이 됐다는 의미죠. 자, 여기는 소세처사 양공지로입니다. 자, 소세원이 우리가 처사라고 하면 배설을 하지 않고 어떤 숨어산 은둔을 하는 사람을 주로 이제 처사라고 하고,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뭐 처사라고 하더라고요, 불교에서. 그런데 여기는 양공지래요. 이 글씨는 우암 송시열 선생님께서 쓴 것을 그대로 저기에다가 각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자, 제월당을 보시겠는데요. 제월당은 여기에서 상당히 생활을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소세용 선생님이 제월당에서 생활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쪽으로 방이 들어져 있어요. 한쪽이 대청이고, 그래서 생활집이기 때문에 조금 방을 한쪽으로 드리고 한쪽은 대청을 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까 광풍각은 하나의 정자의 의미로서 했기 때문에 가운데 구들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쪽에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팔짝 지붕에 양쪽에 활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삼칸집인데요. 여기도 이제 팔짝 지붕에 삼칸집인데 상당히 그 지형을 활용해서 그대로 잘 지었다는 것.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세살 문을 찍어 봤습니다. 자, 여기 천정을 이제 편액과 어우러져 있는 천정을 찍었는데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선 자체가, 한옥은 수장 자체를 따로 안 해도 이렇게 목재와 흙과의 조화로 인해서 굉장히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안에서 대청마루에서 밖을 찍었습니다. 자, 그 사각이라는 것이 한편에 그린 것 같고요. 바깥에 굴뚝이 있는데요. 저게 와적 굴뚝입니다. 기와를 포개서 굴뚝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정자마루입니다. 정자마루. 자, 이것은 섬돌인데요. 섬돌도 반질반질하고요. 자, 저분은 해설사입니다. 그분 해설사고, 이쪽 대청에서 저쪽 방을 이제 본 것이고요. 자, 이쪽에 이제 건너편에서 찍은 내용이고요. 자, 측면을 본 겁니다. 측면에서 활주가 있고, 함실아궁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면이 있는데요. 좀 그을렸네요. 예. 자, 이것은 활주를 좀 상세하게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벌대, 두벌대, 세벌대 그렇습니다. 기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걸 토방이라고 우리는 하죠.
자, 이거 함실 아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합각이 있고요. 자, 항상 우리는 한옥이라고 하면 추녀에 열광하는데요. 추녀가 깊게 빠지지 않으면 멋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녀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48령, 아까 김유순 48령인데요. 자, 제가 맨 처음에만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방향형 언진 임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양산보 선생님의 형을 방문을 했더니 참 크고 좋은 정자를 누리고 살더라, 그런 뜻입니다. 밑에는 하서 김 인자를 빼고 후지 이렇게 썼고요. 옆에는 48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편내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8령이 쭉 이렇게 돼 있고요.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종돌이라고 해요. 종돌이에 석가래가 이제 있는 것이고요. 이 계단은 사실은 5계단이 되는 것은 양해수라해서 이렇게 우리가 상당히 항상 사람이 사는 곳은 양해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13579 홀수를 주로 쓰는 거죠. 이건 중문이고요. 옆에 담장과 건물의 어우러짐입니다. 이것도 담장과 어우러짐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5강의 양산보 선생님의 삶을 우리가 조형해 봤고요. 또 소세원에 탐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별서정원에 3곳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소세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관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자연과 인공이 제대로 잘 어우러져서 최고의 별서정원이 됐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뭐 어떤 시설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이런 소세원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만도 굉장히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앞으로 탐방을 할 때 우리들이 그런데 좀 중점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다 간 사람들의 어떤 애환과 삶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5강으로 해서 담양의 소세원을 탐방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